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저작권과 저작권.txt 발췌문인데요. 이게 정말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저작권 있잖아요. 거기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저작권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어요. 지식이나 창작물을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뭐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법적 개념 하나 소개하는 걸 넘어서요. 우리가 정보를 대하는 방식, 특히 지식의 본질이나 가치를 어떻게 볼 거냐. 이런 기존 생각에 꽤 강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스템에 익숙한 우리로서는 상당히 뭐랄까 도발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내용들이죠. 그렇죠. 그럼 먼저 현재 시스템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자료에서도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사회를 딱 언급하면서 시작하더라고요. 기본 원칙이 이윤 추구다 이렇게요. 이 틀 안에서 그럼 창작물은 어떻게 취급되는 걸까요? 네, 자료 분석을 보면요. 자본주의 시스템 아래서는 창작물 역시 일종의 가치를 가진 상품, 그러니까 재산으로 간주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호하고 또 창작자가 여기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법적 장치가 필요해지는 거고요. 그게 바로 우리가 아는 저작권이라는 겁니다. 창작자의 어떤 시간과 노력, 그 결과물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확보해주고 함부로 못 쓰게 막는 그런 배타적 권리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료는 저작권을 기본적으로 창작물을 돈으로 바꿀 수 있게 하는 시스템으로 보는 거군요. 그래서 정당한 대가, 그러니까 돈을 안 내고 쓰면 불법이다 이렇게 규정하고요. 이게 뭐 우리가 아는 저작권의 핵심 기능이고 사실 많은 경우에 창작 활동을 계속하게 하는 중요한 동력이기도 하잖아요. 가든 개발자든 자기 창작물 팔거나 라이센스 줘서 생계 유지하고 또 다음 작업하게 하는 기반이 되니까요. 사실 이 구조가 없으면 많은 전문 창작자들이 활동을 계속하기 좀 어렵지 않겠냐. 이게 일반적인 시각이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 자료는 여기서 완전히 방향을 확 틀어요. 전혀 다른 사회 시스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새로운 규칙을 상상합니다. 전산화된 물물교환 사회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회일까요? 그리고 왜 이게 저작권이라는 개념하고 연결이 되는 건가요? 네, 그 전산화된 물물교환 사회라는 게 이 자료의 아주 핵심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자료에 따르면 사회 구성원 모두의 기본적인 생존이 시스템적으로 보장된다는 거예요. 즉, 뭐랄까, 돈을 벌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이걸 가정하는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뭐 구체적인 메커니즘은 사실 발췌문에서는 깊게 다루진 않아요. 하지만 이 전제가 저작권 논의의 딱 출발점입니다. 기본적인 생존이 보장된다. 바로 그 지점 때문에 기존의 저작권과는 다른 규칙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군요. 자료는 이 사회에서는 저작권 대신 저작권이라는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정확히 어떤 내용일까요? 핵심은 이거예요. 창작자의 노력과 기여는 분명히 존중한다. 하지만 그 결과물인 창작물 자체는 무료로 나누거나 교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료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기본 생존이 해결되니까 창작자들이 더 이상 생계를 위해서 표현이 좀 재밌는데 쫓기듯이 돈을 뜯어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표현이 정말 직설적이네요. 그러니까 생계 걱정이 사라진 사회라면 창작의 동기나 목적, 그리고 그 결과물을 다루는 방식 자체가 달라져야 한다. 이런 주장이군요. 금전보상 시스템인 저작권 대신에 존중과 자유로운 공유에 기반한 저작권이 그래서 필요하다. 이런 논리로 이어지고요. 정확합니다. 저작권 아래에서는 창작자의 이름이나 업적은 분명히 기록되고 인정받고 존중받아요. 하지만 그 창작물 자체는 뭐랄까 공동체의 자산처럼 자유롭게 접근하고 활용하고 또 다른 창작의 밑거름이 되도록 열려 있어야 한다는 거죠. 돈이 아니라 창작 행위 자체에 대한 존중, 그리고 그 결과물의 공유와 확산, 여기에 가치를 두는 시스템입니다. 아마 그 전산화된 물물교환이라는 시스템은 이런 비금전적인 가치 교환, 예를 들면 평판이라던가 기여도 인정 같은 걸 효율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그런 인프라를 뜻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자료는 저작권이랑 저작권이 같이 갈 수 있다고 보는 건가요? 아니면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가요? 아니요, 이 자료는 아주 단호한 입장을 취합니다. 저작권하고 저작권은 마치 물과 기름 같아서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달라서 절대 함께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딱 단언합니다. 양립 불가라는 거죠. 물과 기름이라. 와, 상당히 강한 비유네요.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보는 걸까요? 두 시스템이 좀 공존할 수 있는 절충안 같은 건 생각하기 어려운 걸까요?
자료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두 시스템의 기본 철학이 정면으로 꽝 부딪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작권은 본질적으로 창작물에 대한 독점적 소유권,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한 금전적 통제, 이게 핵심이잖아요. 접근하려면 돈 내야 하는 거죠. 반면에 저작권은 창작자 존중을 바탕으로 하면서 창작물의 자유로운 공유와 교환을 원칙으로 합니다. 접근에 금전적 장벽이 없어야 한다는 거고요. 자료에서 명확히 선을 긋는데 지식 공유가 돈으로 저작자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불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군요. 하나는 소유하고 통제하려는 거고 다른 하나는 존중하면서 개방하려는 거네요. 이렇게 보니 기본 작동 원리 자체가 너무 달라서 한 사회 시스템 안에서 동시에 돌아가기는 좀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자료는 오히려 저작권이 지식의 흐름을 막는 장벽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인 거네요.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 입장에서는 저작권이 창작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지식이나 정보가 자유롭게 흐르고 퍼져나가는 걸 불법으로 만들거나 혹은 비용 문제 때문에 가로막는 부작용을 낳는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 같아요. 반면에 저작권은 지식이 최대한 널리 퍼져나가서 더 큰 가치를 만들도록 하는 걸 이상으로 삼는 거고요. 따라서 가치를 두는 지향점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르니까 타협이나 공존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뭐랄까, 한쪽은 문 잠그고 열쇠 돈 내놓으라고 하는데 다른 쪽은 문 활짝 열어놓고 환영하는 것과 같아서 같은 공간에 두 정책을 동시에 적용할 수는 없다. 이런 논리겠죠. 그렇다면 이 자료가 이렇게까지 저작권에 비판하고 저작권을 대안으로 내세우는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그 바탕에 깔린 철학, 이게 좀 궁금해지는데요. 바로 지식 그 자체의 본질에 대한 좀 독특한 관점 때문입니다. 자료는 지식이 우리가 흔히 아는 물질적인 재화랑은 근본적으로 다른 성질을 가졌다고 강조해요. 여러 번 인용되는 핵심 문구들이 그 철학을 잘 보여주는데요. 어떤 문구들인가요? 예를 들면 지식이라는 것은 널리 공유될 때 더 큰 가치가 있다. 이런 주장이 반복해서 나오고요. 또 지식이라는 것은 나눌수록 성장하는 공공재다. 그리고 지식이라는 것은 소유보다 확산해서 의미를 갖는다. 이런 문장들이 등장합니다. 나눌수록 성장하는 공공재, 소유보다 확산해서 의미를 갖는다. 와, 정말 강력한 메시지네요. 이 문장들이야말로 저작권이라는 개념을 딱 떠받치는 핵심 기둥이군요. 지식은 내가 이렇게 꽉 움켜진다고 해서 그 가치가 보존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누고 퍼뜨릴 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더 큰 힘을 발휘하는 우리 모두의 자산이다. 이런 시각이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지식을 사유재산, 그러니까 private property로 보기보다는 인류 공동의 자산, 즉 public goods, 공공재로 인식하는 관점이 아주 강하게 드러나요. 비유하자면 불씨 하나 나눠준다고 내 불이 꺼지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온 세상을 밝힐 더 많은 불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지식도 공유를 통해서 더욱 풍부해지고 발전한다. 이런 믿음이 깔려 있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식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금전적 대가를 요구하는 저작권 시스템은 지식의 본성, 즉 확산을 통해 가치가 커지는 그 속성에 오히려 반대로 가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는 겁니다. 상당히 이상적인 관점이긴 하지만 동시에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정보 접근성 문제라든가 지식 격차 같은 문제들을 좀 떠올리게 하네요. 저작권이 창작자를 보호하는 순기능도 분명히 있지만 때로는 정보 독점이나 너무 과도한 비용 요구 때문에 지식 확산에 제동을 거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 자료는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드는 겁니다. 저작권 시스템의 명분, 그러니까 창작자 보호라는 그 이면에 있는 지식 접근과 확산의 제약이라는 문제점, 이걸 극명하게 대비시키면서 과연 이게 최선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물론 이 자료가 제시하는 전산화된 물물교환 사회와 저작권이라는 대안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구현 가능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많은 질문과 반론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적인 생존 보장은 도대체 어떤 수준으로 누가 어떻게 책임질 거냐, 전산화된 물물교환 시스템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 등등 현실적인 문제들이 분명히 있죠. 맞습니다. 사실 그 기본 생존이 보장되는 사회라는 전제 자체가 굉장히 이상적인 유토피아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그게 현실화되지 않으면 저작권 논의 자체가 좀 공허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 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자료의 주장은 매우 이상적인 사회 모델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한계가 분명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가 의미 있는 것은 현재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저작권 시스템과 그 기반이 되는 사회 경제적 구조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다른 가능성을 상상하게 한다는 점이죠. 우리가 발딛고 있는 현실의 문제점을 비추는 뭐랄까 거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지식은 공공재다라는 관점은 현실에서도 여러 형태로 좀 나타나고 있지 않나요? 논문의 오픈 액세스 운동 같은 거요. 그리고 뭐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 CCL 같은 움직임들 이런 것들이 비록 이 자료에서 말하는 저작권하고는 작동 방식이나 전제 조건 면에서는 차이가 있지만요. 근본적으로는 지식과 창작물의 자유로운 공유와 확산이라는 가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이 자료와 유사한 문제의식을 공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창작자의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지식이 더 넓게 퍼져나가서 인류 전체에 이롭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의 결과물들이죠. 이 자료는 그 고민의 가장 급진적인 형태 중 하나를 보여주는 셈입니다. 자,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저작권과 저작권.txt 발췌문을 통해서 저작권이라는 어쩌면 조금은 생소하고 급진적일 수 있는 개념을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핵심 요약을 다시 해보자면 이윤 추구를 기반으로 한 현재의 자본주의 사회와 그 안에 저작권 시스템, 여기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모든 구성원의 기본적인 생존이 보장되는 전산화된 물물교환 사회를 가정하고요. 그 사회에서는 창작자를 존중하되 창작물은 자유롭게 공유하는 저작권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었죠. 그리고 그 바탕에는 지식은 나눌수록 커지는 공공재다. 라는 아주 강력한 철학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정보와 창작물을 어떻게 평가하고 또 어떻게 유통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기존의 방식에 아주 근본적인 뭐랄까 도전장을 내미는 내용이었어요. 창작자에 대한 합당한 인정과 존중, 그리고 지식의 자유로운 확산과 발전, 이 두 가지 중요한 가치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 것인가 하는 오랜 질문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 이 자료는 저작권이라는 다소 이상적인 해답을 제시하면서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현실 적용의 어려움과는 별개로요. 현재 시스템의 문제점을 되돌아보고 대안적인 미래를 상상해보는 계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충분히 논의해볼 가치가 있는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료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여러분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자료의 전제처럼 만약 모든 사람이 기본적인 생존이 정말로 보장되고 모든 지식과 창작물이 아무런 대가 없이 자유롭게 공유될 수 있다면요. 과연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어떤 동기로 창작 활동을 계속하게 될까요? 자기 표현의 욕구나 지적 호기심, 사회적 인정 같은 그런 내적인 동기만으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처럼 다양하고 풍부한 창작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직 상상하지 못한 또 다른 종류의 동기부여 시스템이나 사회적 장치가 필요하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운 지적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